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도 세고 사실 개인 소상공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키즈카페 무인화, 너무 거창한가? 무인 키즈카페를 처음 만든 장본인 김세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인 키즈카페 만든 지가 벌써 한 3년 넘었네요. 이제 4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무인 키즈카페가 전국에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무인 키즈카페가 한 3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 몇 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0 몇 개 정도 되니까 반 좀 안 되나?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오늘은 이 무인 키즈카페와 관련되어 있는 법 꼭 알고 창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무인 키즈카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세법상 이 무인 키즈카페는 표준산업분류라는 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저 무인 키즈카페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러면 종목과 업태가 어떻게 되시죠?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없어요. 표준산업분류표를 다 뒤져봐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거 막 집어넣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산업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 걸 저희는 행정상 자유업종이라고 합니다. 자유업종이라는 건 신생,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전에 없던 그런 어떤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나라에서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산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유업종인 무인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공간 대여냐, 키즈카페나 뭐 이런 유원시설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제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리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무인 키즈카페는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선을 거드렸으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우리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카페는 세법상 기준이 없는 자유업종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 시설 그리고 기구를 포함하게 되면서 관련 법과 부처가 생겨요. 그래서 관련 법으로는 총 7가지, 대표적으로는 관광진흥법, 그리고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부처로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행정안전부 이 2가지를 필두로 해서 총 6가지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냐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현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고 그리고 인증, 신고를 하고 최근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되어 있는 등록하는 시스템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사람, 사업주, 안전관리자 이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해가지고 이 연계돼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여러분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 키즈카페를 하면서 연도마다 규제와 법이 생겼어요. 20년도부터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 확 일어난 거 있죠?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방역 관련 지침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차별로 이게 달라요. 이제 4명 모여도 돼, 6명 모여도 돼, 8명 모여도 돼.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게 현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안내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러면 고객들 민원도 엄청 많고 그때 되게 힘들었던 건 방역 자체도 있지만 사실 사람을 4명 모여, 6명 모여 그래서 저는 무슨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규제를 잡아가지고 해왔다가 두 번째 연도에는 뭐가 생겼냐면 소방 관련 법이 생겼어요. 22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시행이 되냐? 어린이놀이 시설하고 기타 유원 시설업 그리고 이 밀폐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그런 공간들에는 소방 완비를 하게 만드는 그런 법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방 완비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소방관의 자율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막아서 통로를 확보하세요 해서 통로를 확보했어요. 통로를 확보했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사람 지나다닐 수 있으면 돼요 이런 분이 있고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럼 위에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각선을 딱 봤는데 거리가 이렇게 돼. 근데 이거 창문 너무 작아요. 창문 바꾸세요. 그럼 창을 다 바꿔야 돼요. 그냥 이런 소방 기준이 생기면서 그때 어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업자들 있죠. 그 놀이시설이나 이 인테리어 하는 분들이 무서워서 키즈카페 못 만들었어요. 찾아보세요. 2022년도에 초하고 말에 누가 어린이놀이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우리끼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때 한 40, 50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무서워서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기타 유원 시설업에 해당된다 이 기구가. 많은 기구들 중에서 요거 하나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하시면 되죠. 근데 그 업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철거했어요.
근데 이 기타 유언시설부로 왜 등록을 안 했느냐, 기타 유언시설부로 등록을 하면 무인이 안 된다 라는 해석을 부처에서 내놨어요. 그러면 나는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기구가 있어서 무인이 안 된다? 그럼 철거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업을 안 하거나. 근데 폐업은 할 수 없으니까 이 기구를 철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법과 규제가 생기면 점점 그냥 일만 많아진 게 아니라 비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도 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점주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들어왔고, 저희는 지금 법무법인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어요. 무인 키즈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시설만 보고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선 창업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이 어린이놀이 시설은 인허가 업종이고 소방법 그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재에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산업에는 법과 규제가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이 법과 규제가 만들어지려면 산업이 안정이 돼야 돼요. 이 법과 규제를 만들 수 있는, 이 산업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필요해요. 최근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의견 수렴하는 장소를 간 적이 있어요. 어떤 곳이었냐면 무인 키즈풀 사고 이후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담당 부처에서 주관하고 관련 지자체나 그리고 관련 업체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이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자, 그런 취지가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전화 왔을 때 가겠습니다 하고서 저는 경기도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공무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산업관계 종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 관련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시설만 만들어주는 곳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지켜보다가 거기에 맞게 시설 만들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응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다 만들어지면, 얼추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프랜차이즈가 모든 걸 100% 다 책임진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 산업을 안정화하게 만드는 데는 저는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문제가 나면 우리끼리 있잖아, 우리끼리 하는 거 한번 보자. 우리끼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한테 되게 많이 의지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개인 소상공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냥 나 창업비 여긴 5천만 원이고 여기는 4,900만 원이고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이 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무인사업과 관련된 상시 안전과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상주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또는 이 상주하는 근로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전문 업체나 시스템이 있는가를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상시 안전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제센터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두고 있는 그런 전문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무인 키즈 카페나 키즈룸, 무인 키즈 카페 파티룸 같은 것들 많이 창업하시죠?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입 장벽도 낮아 보이고 수요도 확실하고. 하지만 법과 규제를 꼭 체크하셔서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우리끼리는 최초의 이 무인 키즈 카페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 조금 더 사업주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